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뭐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인사드렸던 운영선 마케팅 매니저라고 하고요. 저는 원래 온라인 마케팅 많이 진행을 했어가지고, 뭐, 이전에는 행사 이런 쪽으로 오프라인 마케팅도 했었지만, 보통은 이제 온라인 마케팅으로 쭉 진행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뭐, 퍼포먼스 마케팅을 위주로 많이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브랜드에서 이제 브랜드 마케터로 뭐, 다양한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든지, 콘텐츠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이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마케팅 에이전시 그리고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이쪽으로 같이 진행을 일을 해왔고 네 송현님도 들어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너무 아유, 아닙니다.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제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아, 네네. 제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좀 이해하시면은 오히려 이 퍼포먼스 마케팅 클럽에서 저희가 만나 뵌 김에 꼭 퍼포먼스 마케팅 아니더라도 그 자유로운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공유드리면 어쨌든 저는 퍼포먼스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계속 이제 데이터 기반 마케팅을 진행을 하다가 브랜드 에이전시에서도 같이 마케팅을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스몰 브랜더에서 마케팅 코치로 계속 실무 프로젝트를 작은 브랜드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사례에서도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기획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그 목차를 두 개 가지고 왔는데 두 개인 이유는 그 퍼포먼스 마케팅을 좀 크게 전략, 콘텐츠, 그리고 데이터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기본 개념이랑 이번 이제 저희 퍼포먼스 마케팅 챌린지에서 이 두 번 이런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전략 이 기본 개념 이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개념 자체를 처음에 다 이해하시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퍼포먼스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다른 브랜드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처음에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다음 2회차 때는 광고 소재 쪽이랑 그리고 데이터 쪽, 이런 부분은 조금 계속 이 처음에 퍼포먼스 마케팅의 기초 개념이 이해되시고 나면은 한 번 더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파트를 나눠서 공유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은 같이 이제 2회차까지도 진행을 해보면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뭐, 오프라인에서 만나 뵌 분들도 있지만, 이제 사실 광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 다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스몰 브랜드가 광고를 좀 적절하게 이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가 제품도 만들고 뭐 상세 페이지도 다 만들고 했는데, 이 작은 브랜드의 마케팅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라는 부분에서 많이들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쉽게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모으고 이게 가장 맨 처음에 접근을 많이 하는 방식이실 텐데요. 이제 오늘은 그거랑 조금 다른 도구인 광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많은 초기 단계의 브랜드에서 아무래도 처음에 제품 만드는 게 먼저잖아요. 제품에 대한 기획, 제품 생산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오프라인 마켓에서도 판매해 보시고 이렇게 다 하는데 이제 온라인에서는 또 오프라인이랑 문법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오프라인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찾아가면 되지만 온라인은 뭔가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막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품도 만들고 상세 페이지도 다 만들어서 뭔가 했는데 누군가 우리 제품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채널 운영 잘하시는 분 저 진짜 너무너무 존경하는데 진짜 인스타그램 채널이라는 것도 시간도 정말 많이 쓰기도 해야 되고 시간을 들인 거 대비해서 사실 요즘에 그 이미지 콘텐츠나 이런 거는 또 노출되기도 쉽지가 않다 보니까 팔로우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온라인
매출이 발생을 해야지 마케팅 예산이 생기고 그 예산을 가지고 뭔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앞에 두 가지가 좀 해결되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마케팅 예산을 가지고 뭐 광고를 운영한다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기에 조금 어려운 제약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저는 또 고객의 특성도 다르고 선호하는 고객도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오프라인 마켓에서는 이제 저 어제 만난 대표님도 그 젊은 분인데 한 20대 대표님이신데 된장, 고추장, 막 간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막 그 시니어 분들이, 할머니 분들이 너무 신기하다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된장, 고추장, 간장을 담그는 게 너무 신기하다. 아마 슈퍼오이지 대표님도 막 그런 경험 있으시겠지만, 그런 게 너무 신기하다면서 그 할머니 분들한테 반응이 되게 좋으시대요.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뭔가 이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젊은 온라인에서는 보통은 좀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은 분들 위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우리 브랜드가 어떻게 느껴질지, 뭘 소구해야 될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되게 막막한 거예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이게 보통 많은 분들의 이제 온라인을 시작하자라고 했을 때, 온오프라인이 또 다르다 보니까 경험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은 브랜드일수록 사실은 굉장히 비용적인 제약도 크고 그 비용으로 성과를 더 높게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제가 하는 방식도 예전에는 제가 마케팅 회사와 브랜드에 있을 때는 막 광고비를 월에 1억씩 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을 들이니까 사실 효율이 뭐 안 따라오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효율이 어느 정도 나는 선에서 했는데, 제가 작은 브랜드에서 같이 일을 해보니까 그 큰 브랜드에서 했던 그 효율 가지고는 생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비 뭐 100만 원에 큰 브랜드에서는 뭐 200만 원만 벌어도 사실 우리는 투자 개념이고 투자할 비용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작은 브랜드에서는 100만 원 써서 200만 원 버는 걸로는 안 되잖아요. 마진율이나 이런 걸 다 봤을 때 사실 300만 원, 400만 원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고 그리고 데이터도 더 꼼꼼하게 봐야지 작은 브랜드에서는 또 초기니까 또 개선하기가 쉬운 단계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초기일수록 더 검증도 잘 돼야 되고 효율에 대한 더 민감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우리 제품이 뭐 제품 개선도 해야 돼. 우리가 제품을 발송해서 받는 그 고객들 뭐 팜플렛, 리플렛 이런 것도 다 만들어야 돼. 예를 들면 정보 지원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돼. 할 게 너무너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또 마케팅으로만 접근을 해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저비용 고효율 이런 걸 접근을 했을 때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제가 많은 작은 브랜드들과 시도했을 때 비용이 많지 않은 선에서 성과를 좀 볼 수 있는 게 퍼포먼스 마케팅이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처음 접근할 때 너무 진입 장벽도 조금 높은 편이고 또 그거 외에도 뭐 오프라인이라든지 그냥 제품을 판매하시는 경우도 많으시니까 잘 시도를 안 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 일단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게 작은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되게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라는 거 뭔가 이제 비용을 꼭 뭐 100만 원, 200만 원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최소 작은 정말 5천 원 단위. 그 옛날에 이제 저희 섹터라는 지금은 엄청 크게 성장한 패션 브랜드 대표님이 계신데 그 대표님의 그 섹터라는 브랜드를 키우실 때까지만 해도 진짜 그냥 초기에는 커피값부터 광고를 해봐라. 그냥 하루에 매일 내가 커피값 아껴서 광고를 해본다라는 관점에서 맨 처음 초기에는 광고를 한번 시도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데이터가 보이거든요. 뭐 아무튼 최소 예산으로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데이터 기반이라는 게 좀 중요하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최소 예산으로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 광고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고, 또 아까 광고를 하면은 그냥 광고 돈이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좀 해석하고 볼 줄 안다라는 전제하긴 하지만 비즈니스의 인사이트를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단계니까 사실 좀 실패를 하더라도 다음에 또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 나는 우리 제품이 맛있다가 엄청 강점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건강하다라는 게 또 강점인 거예요. 특히나 음식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은 먹어보면 알지만 막 이 온라인에서는 먹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우리 제품이 세일즈 포인트가 되는지를 학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광고를 했을 때 또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처음에는 지인 기반, 뭐 주변에 나의 인프라 기반, 우리 지역 기반으로 고객을 많이 모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조금 더 비즈니스가 성장을 하려면 결국은 새로운 고객을 만나고 새로운 곳을 테스트를 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 나무 놀보 같은 경우에도 또 새로운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걸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광고를 통해서 우리 주변 인프라가 아니라 또 먼 거리에, 먼 지역에 있는 사람, 처음 우리 브랜드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한번 이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광고를 좀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광고, 뭐 퍼포먼스 마케팅이니 뭐니 이런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우리가 온라인에서 이용하는 모든 매체, 예를 들면 사실 마크, 메타 그리고 사실 쉽게 생각하면 당근도 뭐 해보신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당근, 뭐 카카오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온라인 채널들이 다 수익 모델이 결국은 광고거든요.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공짜로 쓰지만, 사실은 공짜가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 인스타그램에 광고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일반 고객들이 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계속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광고 도구를 엄청 업데이트를 하고, 그걸 활용해서 이 작은 브랜드들이 뭐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목표를 달성하게끔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광고 형식을 아마 대표님들도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 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 퍼포먼스는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퍼포먼스란 한국말로 얘기하면 성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뭐 지금도 이제 아까 오아플 대표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나눴을 때 비용이 나가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광고 노출인 거지 지금 퍼포먼스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과 기반 마케팅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광고 노출을 하고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반드시 최적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광고를 해서 다 잘 팔리면 좋겠지만 당연히 보통의 서비스는 그렇게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잘 팔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를 확인해서 우리가 지금 노출했는데 사람들이 안 사는 건지, 안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상세 페이지에 봤는데 제품 매력도가 없어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와 맞지 않는 메시지, 키워드를 쓰고 있어서 이게 성과가 발생하지 않는 건지 그 중간 단계에 데이터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아, 내가 뭔가를 좀 수정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광고를 노출하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또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성과 기반의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쉬운 데이터부터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저도 많이 느끼는 게 진짜 작은 배일수록 바람을 더 정확히 읽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작은 브랜드라고 해서 내가 아 그냥 뭐 나는 일단 제품 잘 만들면 되지 뭐 마켓 많이 나가보면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마켓에서도 사실 그런 게 되면 좋거든요. 뭐 우리가 한 100명 방문했는데 그중에서 2명 전환되는 거와 10명 전환되는 게 다르잖아요. 그걸 데일리로 뭐 누군가 계속 숫자를 체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러려는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께 제가 저희가 지금 아마 나무놀보 대표님은 모르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스몰 브랜더에서 지금 오프라인 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 마켓에서 실제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그저께 이제 오감소라는 싱잉볼을 판매하는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주말에는 확실히 방문객이 많고 월요일에는 전환율이 좋아요.
되는 고객이 많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일마다 편차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은 되게 데이터 기반의 약간 사고방식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작은 브랜드일수록, 오늘 마켓에 몇 명이 방문했는데, 이게 방문 수는 적어도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매출 관점에서는. 방문 수는 적더라도 전환되는 고객이 많으면 결국은 우리의 목표인 매출이라는 것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작은 배일수록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조금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온라인 이번 기회를 통해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통해서 한번 노출시켜보고 뭐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데이터를 보는 경험은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예시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같이 경험했던 사례 중에서는 광고를 사실 저희도 광고비를 작은 브랜드가 광고비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쓰면 200만 원이고 그 이하로도 처음에 시도를 많이 하세요. 제가 이따가 뭐 예산에 대한 내용을 해드리겠지만 작은 브랜드도 많은 예산을 쓰지 않고도 지금 얘기하는 이런 성과들을 광고를 통해서 경험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우리 진짜, 이제, 우리는 제품이 특징이 있는데, 이걸 그동안은 광고를 안 해서 그냥 우리 인스타 팔로워들한테만 노출되고 있다가, 광고를 시작하니까 이 브랜드를 몰랐던 고객한테도 다시 뜨기도 하고, 혹은 진짜 한 세 달, 네 달 전에 우리 브랜드를 알았던 사람한테 다시 뜨게 되면서, 이 올라카피탄이라는 곳 같은 경우에는 광고하고 이런 마케팅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대백화점에서 팝업 제안을 주시기도 했고, 또 무신사의 인기 패션 브랜드랑 콜라보를 했는데 그 대표님께 이거 어떻게 우리 브랜드 어떻게 알게 되셨냐 하니까 본인이 마침 이제 패션 거기는 원래 신발을 출시하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니트 이런 걸 출시하는 곳이었는데 니트 제품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이제 신발 브랜드랑 같이 콜라보해서 제품을 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올라카피탄 광고가 자기한테 떠서 바로 들어가서 내가 찾던 스타일이다 하면서 떠서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해보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일반 고객뿐만 아니라 현업에 있는 분들한테도 광고가 노출되면서 또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교훈을 얻었던 것이 있고 또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고프빌리라고 하는 백패킹 장비들이었어요, 제품이. 근데 여기도 춘천에 있는 로컬 브랜드고 굉장히 이제 그냥 1인으로 소규모로 운영을 하시는데 사실 백패킹 제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주변에도 백패커가 없고 너무 뾰족한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좀 팔릴까? 그리고 저 파우치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뭔가 뭐 여자들은 이제 파우치를 알잖아요. 막 안에 화장품 넣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기능적인 뭔가 있는데 저거는 그냥 진짜 지퍼 달린 게 끝이어가지고 아니 이게 팔릴까? 라고 했는데 막 광고하니까 효율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효율 성과가 500, 6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소재도 저게 광고 소재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잔디밭에 제품 올리고 그리고 저기 이제 제가 카피를 이제 다른 데 참고해서 뭐 백패커가 찾는 왜냐면 이게 백패킹 제품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백패커가 찾는 최적의 파우치 뭐 진짜 단순하게 테스트 광고를 했는데 저 소재가 끝까지 효율이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저거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다이니마라는 소재가 일단 엄청 유니크하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아는 사람들은 아는 그런 소재여가지고 다이니마라는 소재가 일단 사람들이 인지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제품 매력도가 높고 뭐 저 사이즈 이런 게 시중에 그렇게 많이 없나 봐요. 저게 가격이 그래도 한 3만 원대 꽤 비쌌거든요. 근데도 저 제품이 되게 이 온라인 세일즈에 좋아서 이거를 약간의 캐시카우 아이템으로 가지고 또 대표님이 다른 제품을 시도해서 계속 판매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를 잘 시도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되게 좋은 사례의 브랜드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이제 F&B 브랜드로는 바다숲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요 브랜드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같이 온라인 마케팅을 시작을 해서 여름 시즌이다 보니까 국수 키트 제품이 있어가지고 그 국수 키트 제품과 감태 제품을 같이 라이브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 초기의 전략이 우리가 뭐 일단은 국수 제품이 여름이니까 시즌성으로 판매를 해야 하고 또 근데
국수만 하는 게 아니라 감태도 같이 라이브를 해서 어떤 게 더 성과가 좋은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당연히 감태가 잘 되는 제품이긴 하거든요. 원래는 저 생감태를 제일 사람들이 전환이 좋은 제품이기는 했는데 근데 감태는 뭐 원물이라서 되게 마진율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광고로 세일즈 하기에는 다른 제품을 하는 게 더 좋거든요. 마진율이 그래도 좀 좋은 제품을 왜냐면 광고비를 써야 되니까 마진율이 좀 좋은 제품을 개발을 하거나 해서 이제 광고를 운영해서 잘 팔면 되게 좋은 거예요. 마진율이 좋으니까 광고를 좀 투자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우리 제품 비용에다가 광고비를 좀 녹여두면은 광고를 같이 하면서 세일즈가 발생해서 우리한테 이제 매출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되니까 사실 감태는 투자는 필요해요. 왜냐면 감태 브랜드로서의 완벽한 포지셔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광고를 해야 되지만 이 국수 같은 마진율이 좋은 제품을 같이 병행함으로써 그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광고를 해보니까 의외로 이 들기름 국수가 되게 잘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냉국수는 안 팔려가지고 광고를 껐고, 들기름 국수와 구운 감태를 같이 판매하면서 약간 성과 밸런스를 맞추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지금 뭐 다음에 저희 미더블 할 때 조금 더 소재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텐데, 이런 소재를 기획한 것도 지금 되게 디자인적으로만 멋있는 게 아니라 다 메시지 기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소재는 미슐랭 셰프를 강조했고 하나는 건강이라는 걸 강조해서 어떤 게 더 성과가 좋은지를 메시지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소재가 당연히 이제 브랜드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퀄리티가 좋으면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메시지 테스트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례를 통해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비용 최적화나 이런 걸 좀 잘 해두고 우리 브랜드와 일단 핏만 잘 맞다면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영업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 광고는 저희가 잘 때도 운영을 해주잖아요. 진짜 그게 주말에도 내가 놀러 가도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대신 데일리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되게 든든하게 이제 영업사원으로서 쓸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적어도 시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채널 운영 당연히 너무 좋은데 저도 그렇지만 제가 이 브랜드가 좋아서 인스타그램 팔로우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돈을 쓴 브랜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돈을 쓰는 거랑 여기 좋다라는 거 되게 다르고 막 팔로우 몇만인 분들도 만나보면 매출이 안 나와요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네 케이스를 잘 아시겠지만 사고 싶다라는 세일즈를 하는 거랑 여기 좋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다르다고 물론 거기에 이제 사고 좋아서 사는 포션이 몇 명 있으신데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사고 싶으면 사고 싶은 거지 꼭 좋아서 산 특히 작은 브랜드일수록 좀 제품에 강점이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다르게 꼭 브랜드를 좋아해야만 이 제품을 산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고 싶다라는 것을 좀 더 세일즈 할 수 있는 게, 광고라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온라인, 이제,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세일즈를 일으키기가 좀 어려운 것도 우리가 인스타그램 채널 운영하면서 계속 우리 물건 좋아요, 사세요, 세일해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톤 앤 매너가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친구한테 자꾸 이거 사,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이 들다 보니까 이 채널로는 좀 세일즈 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광고 운영은 이제 채널의 콘텐츠가 반드시 남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일즈용 콘텐츠는 따로 들어가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채널에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고 운영이라는 도구를 잘 활용을 하시면 메시지를 따로 노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아무래도 이 퍼포먼스 마케팅 이런 게 스타트업 용어다 보니까 광고하면은 되게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관점으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광고에 대한 이해도가 좀 생기고 내가 좀 안다면은 한 달에 몇백만 원 쓰지 않고 내가 그냥 그때 우리 제품 이거 나와서 혹은 좋은 콘텐츠가 생겨서 그냥 한 일주일 정도 광고 운영하고 끄고 이런 방식으로도 하시는 대표님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써야 된다라고 접근을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데이터로 지금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전반적인 이커머스를 다 그냥 토탈로 봤을 때는 광고 전환, 구매 전환율이 평균 1, 2%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스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해본 바로는 굉장히 더 훨씬 높아요. 왜냐면 이제 타겟이나 제품이 좀 뾰족한 편이다 보니까 한 7%, 8% 이렇게까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우리가 맞는지 혹은 우리가 지금 아직 이게 광고를 했는데 전환이 안 되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내 상태를 파악하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 혹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광고를 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기본 개념을 다져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스몰 브랜드가 시작하는 대표적인 채널이 아무래도 처음에는 네이버, 그리고 메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 검색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품별로 특성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오이지 같은 경우도 사실 온라인으로 오이지를 많이 사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거 그 분야를 스터디를 안 해봐서 근데 한번 스터디를 했을 때 키워드 검색량을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오이지라는 검색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예를 들면 목공 수업도 얼마나 검색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검색량이 만약에 있는 키워드에서 내가 노려볼 만한 어떤 그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네이버를 시도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나본 많은 스몰 브랜드들이 그 이제 메가 키워드는 너무 비싸서 스몰 브랜드가 접근하기가 왜냐면 쿠팡 이런 데서 막 검색 광고를 때려버리면 검색비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 버리는데 효율은 발생 안 하고 이런 그리고 약간 스몰 브랜드들 경우에 조금 비용이 다른 데 대비해서 높을 아무래도 대량 생산의 관점이 아니니까 비용이 좀 더 높잖아요. 그러면 검색 광고로 성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검색 딱 했을 때 나오는 그 모든 채널이 경쟁사라서 그 채널들과 확실하게 경쟁 강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통은 대기업이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경쟁력에서 검색 광고만으로 우리의 강점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광고 소재도 그냥 이름으로만 나가버리니까 우리 브랜드가 특별하다는 걸 알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핏이 맞으면 해보시면 너무 좋은데 아니라면은 좀 어려우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저희 퍼포먼스 마케팅에서도 마케팅 클럽에서도 주로 다루는 게 메타인데요. 메타 같은 경우는 내가 고객을 찾아서 이게 찾아서, 다가갈 수 있는 푸시 미디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고객을 찾아서 우리가 먼저 영업을 하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우리가 여기 있으면 고객이 좀 찾아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메타는 우리가 고객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메타를 많이 이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메타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진짜 어려운 파트고, 여기에서 다들, 아, 너무 복잡해서 하기 싫어. 혹은 이제 되게 간단한 방식으로 했는데 제가 막 들어가 보면 막 엉망으로 세팅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번거롭지만 이 모든 구조를 좀 잘 갖춰둬야지 나중에 돈을 쓰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구조가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메타는 잘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을 서비스를 운영하는 광고 이제 회사고요. 이 메타에서 광고 도구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활용 안 하지만 외국에서는 페이스북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메타라는 광고 시스템이 조금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지도 않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로그인 할 때도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해야만 이 광고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고, 페이스북으로 아이디로 항상 로그인 하시고 페이스북 페이지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을 지금 이제 저희가 챌린지를 통해 하고 있는 거고요. 광고 계정을 만들고 결제 계좌를 연동하고 뭐 카탈로그나 뭐 픽셀 이런 조금 어려운 처음 보는 그런 개념들이 있으실 텐데 요런 시스템을 다
기본 준비물, 공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것들을 준비하신 다음에 광고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좀 접근하는 게 인스타그램 앱 광고잖아요. 이 앱 광고랑 메타 광고가 뭐가 다르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일단 인스타그램 앱 광고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이제 카페나 좀 소상공인, 그러니까 약간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좀 저는 접근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혹은 이제 정말 시작 단계에 있는 개인 사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앱에 올라간 게시물을 가지고, 요거는 혹시 해보셨을까요? 이 인스타그램 앱 광고는? 네. 혹시 마케터님이시죠, 송현님은? 네네. 네, 혹시 마케터 송현님도 해보셨나요, 요거? 이런 인스타그램 앱 광고? 예, 한 번 해봤습니다. 예전에. 네. 네, 성과가 좀 어떠셨어요? 아예 그 전반 지식이 없었어가지고, 음. 속된 말로 좀 망했습니다. 아, 비용은 혹시 얼마 쓰셨어요? 비용도 많이 쓰지는 않아봤고, 그때 음. 5에서 10만 원 정도 작게 오, 네. 써봤습니다. 네. 네네. 요게 그 성과가 날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콘텐츠가 좀 괜찮은 콘텐츠를 하면은 성과가 날 때도 있는데, 혹시, 오아플 대표님이나 슈퍼위즈 대표님은 성과를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앱 광고를 했을 때? 해보신 적은 저, 있으시죠, 두 분 다? 네, 저도 그때 음, 와디즈 할 때 그 음. 팔로우인가? 그거 모은다고 광고를 한번 돌려본 적이 있었는데, 저도 네. 금액을 뭐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써서 아, 생각보다 효과는 안 났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팔로워 한 명당 얼마를 썼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체크를 못 분석은 해보셨고요. 네, 안 했었고. 네네. 슈퍼위지 대표님은 어떻게 해보셨어요? 아, 저는 사실 음, 저희 브랜드 계정으로는 안 하고 제 개인 개인 거다. 인스타를 한번 광고를 네.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전혀 어떤 지식이 없이 저도 아, 그냥 뭔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그 데이터를 볼 줄 모르니까 네네. 성과가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일주일 음. 정도 운영했었는데 음. 딱히 도움이 된 것 같진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몰라서. 근데 그래서 아하. 브랜드는 아직 적용을 시켜보진 않았는데 좀 네. 해봐야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 아는 대표님은 그 솔드아웃 됐다라는 게시글을 가지고 요 앱 광고를 했는데, 그거 이후로 한 그래도 매출 막 20만 원, 30만 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저는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할 때 쓸 수 있는 건데, 대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이걸로 내가 얼마를 벌었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가지고, 뭐 앱 광고도 저는 상황에 따라서 권장드리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앱 광고보다 아무래도 조금 정밀 분석이 가능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번거롭고 어렵지만 이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를 이용을 해서 광고를 많이 시작을 하는데요. 요거 두 개의 이제 차이로 봤을 때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이 채널에 한정돼서 또 한정돼서 광고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광고비를 보면은 이렇게 설정을 할 때 막 1,000원, 2,000원 이렇게 약간 내가 원하는 금액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약간 비용을 그렇게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값에 따라서 맞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혹시 아이폰, 애플 계열이시면 수수료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 한번 체크를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앱 수수료가 있어가지고, 이 요즘에는 이 앱 광고도 그 PC로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비용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요거는 꼭 그 결제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앱 광고는 이제 그렇게 좀 제약이 있고, 그리고 광고 소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반드시 인스타그램 콘텐츠로 올리고 나서 광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진짜 적극적인 세일즈 메시지 이런 걸 노출시키는 광고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좀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제 페이스북 메타 광고 관리자를 이용을 하면 예산 관리나 예산을 줄였다 뺐다, 광고를 껐다 켰다 이런 게 비교적 좀 한번 그 시스템에 익숙해지시고 나면 좀 더 쉽고, 그리고 소재도 우리가 인스타그램 채널에 올리지 않고 소재를 테스트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광고스러운, 완전 광고 성과는 사실 진짜 광고 같은 거에서 나오거든요. 물론 정말 정말 자연스러운 거에서 성과 날 때가 있지만, 아무튼 직관적인 소재에서 광고 성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테스트도 좀 더 그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에서 거의 다 성과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조금씩 페이스북에서 한두 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연령대가 좀 더 높을수록 페이스북도 한번 같이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런 관점에서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요 차이는 잘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구매, 그리고 우리가 광고 관리자를 쓴다고 하면 사실 제일 권장드리는 거는 실제로 진짜 매출을 만들어 보는 광고를 해보셔야지, 아, 이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 스텝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구매가 발생하는 온라인 요 마케팅을 하시긴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구매 전환 광고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요 픽셀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데이터 세트라고도 하는데, 어, 이게 이제 뭐냐면 웹사이트랑 메타랑 원래 데이터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치면 다른 집인 거예요. 웹사이트라는 집과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 스토어라는 집과 메타는 아예 다른 회사잖아요. 그래서 서로 데이터 공유를 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집에서 뭔가 구매가 발생해도 메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자산을 연결해주는 픽셀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가지고 우리 집에서 구매가 발생했으면 우리 집에서 발생했어라는 걸 메타에다가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메타를 통해서 구매가 발생한 거는 요 집에다가 서로 이제 데이터 공유를 해야 돼요. 데이터 공유가 돼야지만 이 광고가 이 제품은 예를 들어 한 30대 여성이 많이 사는구나. 라는 걸 메타가 학습해서 30대 여성 위주로 조금 더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 과정이 최적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서로의 이 데이터 공유를 하는 과정을 공유를 하는 도구가 픽셀이라는 도구이고 그 도구를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지 구매 목표의 광고를 진행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안 하고 막 그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구매가 발생하기가 쉽지가 좀 않거든요. 뭐 제품에 따라서 발생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요런 장치가 있어서 저희 챌린지에도 요 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실 수 있는 분은 그걸 보고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요렇게 픽셀을 설치하고 나면 우리 웹사이트에서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고 그 데이터 수집을 하면은 이제 메타로 데이터 전송을 하고 그런 메타가 30대 여성한테 요 제품은 팔리는구나라는 걸 기반으로 광고를 최적화하고 다시 또 성과를 보고 이렇게 이 사이클 계속 돌아가면서 광고 성과가 점점 더 좋아지게 돼요. 네. 그리고 저희 스마트 스토어 많이 운영하시잖아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도 원래는 이게 네이버고 메타라서 사실 두 개가 약간 경쟁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라서 요 데이터 공유를 서로 안 해주는, 못 해줬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새로 나온 서비스가 있어서 이 킵그로우라는 픽셀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유료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달에 29,000원? 네, 처음에 구독하고 이제 나중에 안 쓰시면은 구독 해지를 하면 돼요. 그 방식으로 이 픽셀 서비스를 써서 스마트 스토어도 구매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광고를 하실 때 만약에 내가 구매 전환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29,000원을 조금 투자를 하셔가지고 요거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저는 권장드리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요거까지가 이렇게 데이터를 추적하는 장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 어제 미션이 이제 UTM 만들기였잖아요. 아마 만드시면서도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뭐냐면은 데이터 추적을 좀 더 꼼꼼하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과를 보실 때 좀 같이 확인을 하시게 될 텐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UTM은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는 꼬리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링크를 만들잖아요. 우리 링크를 만들면 어 예를 들어 오늘의 집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가 네이버에서 쓰는 링크와 메타에서 쓰는 링크, 뭐 당근 이런 데서 쓰는 링크 이런 게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오늘의 집 입장에서는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온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 인스타그램 리틀리 이것도 그걸 타고 들어온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 인스타그램 채널의 효과가 이 정도 되는구나라는 거를 분석하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링크를 되게 익숙하게 복사 붙여넣기 했던 그 링크에다가 꼬리표를 달아주는 거예요. 이 꼬리표를 달린 거는
이 인스타그램 리틀리를 통해 들어왔어. 이 꼬리표를 달아준 건 네이버를 통해 들어왔어.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주면 우리가 데이터를 조금 더 꼼꼼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례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아이맵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그 나무늘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웹을 어떤 거 쓰고 계세요? 호스팅. 저희는 아임웹 아, 사용해서 하고 아이맵 쓰고 있습니다. 계시군요. 아, 네. 그러면 아마 수파오이지는 그 스마트 스토어 쓰고 계시죠? 네, 네. 아, 네네. 스마트죠. 네. 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랑 아이맵인데 이렇게 음. 스마트 스토어와 아이맵 같은 경우에 이 UTM을 달아주면은 분석 도구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아이맵 화면이거든요. 아이맵 화면이라서 보면은 우리 사이트로 지금 구매가 발생한 광고 소재가 어떤 소재에서 이 구매가 발생했구나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조금 더 우리 자사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요거는 이제 지금 당장 바로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실 텐데 나중에 한번 세팅을 해보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인스타그램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도 지금 요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요 메타 에즈에서 요 광고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온 그 유입수가 얼마가 있다라는 것을 다 쪼개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데이터 쪽이라서 아직은 조금 어려우실 텐데 어, 그래서 요 UTM 같은 경우도 지금 챌린지에서는 따로 생성하는 거를 알려드렸지만 광고 세팅하는 과정에서 더 편리하게 생성할 수 있게끔 또 메타가 도구를 업데이트를 해서 광고 세팅할 때 내가 이 값을 넣어주면은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광고 세팅하는 단계에서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 기능은 알고 계셔 주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 우리가 라인업이 스큐가 되게 많은 제품이라면은 메타에다가 자동으로 등록을 해두고 메타에서 이 스큐 중에서 예를 들어 뭐 오이지 양념 오이지를 좋아할 사람 아니면 그냥 소금 절여진 오이지를 좋아할 사람 양념이 없는 오이지를 좋아할 사람 이 취향에 맞춰서 이 제품을 추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큐가 막 100개면은 엄청 많은데 이걸 일일이 다 등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메타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웹사이트라는 집과 메타라는 집을 같이 데이터 연동을 시켜주면은 스큐가 100개가 되는 것을 연결을 시켜서 좀 더 이제 그 사람에 맞는 제품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광고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나중에 언젠가는 필요로 하실 때 또 쓸 수가 있으니까 알고 계셔 주시면 좋고요. 이게 아마 지금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에서 쓰기에는 뭐 가능은 한데 조금 제약이 있는 편이고요. 아이맵이나 이런 다른 자사몰 호스팅사를 쓰면은 되게 편리하게 연동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메타에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광고 운영 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요 부분도 지금 초반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 개념은 잡고 가야지 아마 이제는 기초 세팅은 끝났고 저희가 앞으로 광고 캠페인을 세팅을 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광고 캠페인은 기본적으로 캠페인과 광고 세트, 광고 소재, 이게 한 묶음의 단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캠페인이 우리 마당 있는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광고 세트는 우리 집이고, 광고 소재는 방 같은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개가 전체가 한 번에 운영되지 않으면 광고가 운영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해하시면 좋은 거는 광고 캠페인, 광고 세트, 소재 이게 한 세트, 한 묶음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캠페인 단위에서는 이제 광고 예산, 우리 이제 굵직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캠페인 목표, 우리는 전환 목표를 쓸 거야. 혹은 우리는 웹사이트 방문을 목표로 할 거야. 라는 것을 캠페인 단위에서 목표로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광고 세트에서는 뭐 일정이라든지 뭐 광고 타겟 우리가 우리 비즈니스를 좀 알고 있는 사람한테 운영할 수도 있고 혹은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런 광고 세부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소재 우리가 소재를 세팅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광고를 세팅을 다 하기 전에 우리가 셀프 체크리스트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광고를 왜 해야 되지? 그리고 광고를 해서, 그래도 내가 이거 비용을 쓰는 거잖아요, 광고는. 그럼 내가 이 비용을 써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지?
라는 게 좀 잘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얘기해 주셨을 때 제가 코멘트 남기기도 했지만 광고 목표랑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랑 좀 맞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 매출을 원하는데 그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확보하는 광고를 한다거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서로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그걸 일치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매출이 목표라면은 매출에 맞는 광고 기점으로 먼저 세팅을 하셔야 되고요.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목표라면 인스타그램 팔로우에 맞는 광고를 세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목표에 맞는 광고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 아마 지금은 아직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잘 아직은 정립되어 있지 않으셔서 이 목표 세팅하는 것도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학습을 하시고 있으니 목표 같은 건 수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한테 광고를 하면 좋은지 요것도 조금 자세하게 뭔가 우리가 적어도 연령대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광고 소재를 만들고 이럴 때 좀 편하거든요. 그리고 광고비를 얼마를 써야 하는지 요 체크리스트를 잘 정리를 해서 내가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도 광고를 운영하실 때 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광고 예산을 찾을 때 일단 요거는 지금 약간 매출 기반의 광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거든요. 매출 기반 아니시면은 그냥 이거보다 좀 더 낮게 세팅하시면 되고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일단 매출 기반이라고 한다면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뭐 이제 제품 가격을 세팅할 때 그래도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거를 원가를 한 10% 20% 잡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건 월 목표 매출의 10% 20% 이내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최소 1예산 한 3만 원 정도는 써야지 적정 노출수가 확보가 돼요. 그래서 이 3만 원 정도를 하면 한 3천 명한테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3천 명 이하. 그 정도는 노출을 시켜서 우리 성과를 보고 이제 광고를 계속할 건지 아니면 껐다가 뭔가 수정하고 다시 할 건지 이런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권장드리는 거는 이 예산 3만 원부터이고 7일부터 14일까지라고 봤을 때 한 7일 정도면 3, 7에 21이잖아요.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를 운영을 해보시는 거고 14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 곱하기를 해보시는 건데 이것도 성과에 따라서 3만 원을 써서 한 3일, 4일 운영해봤는데 성과가 좋지 않아요. 그럼 계속 3만 원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작은 브랜드 입장에서는 부담이기 때문에 뭐 광고비를 필요에 따라서는 좀 더 줄이거나 아니면 잠깐 껐다가 운영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비용은 되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은 저랑 같이 논의를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제품 이익이나 이런 거 기반으로 단가를 계산할 필요가 있으신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차근차근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 광고 예산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이제 처음에 1, 예산 3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초기 예산으로 조금 운영을 해보고 대신 중간중간에 한 3일, 5일 동안 광고 성과를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거 성과가 뭐 예를 들어 클릭이 너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냥 광고를 끄고 광고 소재를 다시 개선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좀 광고 성과를 중간중간에 평가하면서 예산을 증가하거나 감액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조금 넘길게요. 그리고 타겟을 나중에 설정을 하시는데 요 타겟도 좀 쉽게 접근을 하자면은 이미 지금 이제 메타의 목표는 그냥 마케터들 아무 설정 신경 쓰지 마라. 그 메타 대표 그 마크 주커버그의 목표는 그냥 AI한테 다 맡기고 너네는 그냥 돈만 쓰라거든요. 그래서 타겟팅도 사실 안 건드리는 걸 저는 권장드려요. 제품이 너무 뾰족한. 근데 예를 들어 나무놀 보면 목공이라서 진짜 제품이 좀 뾰족하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좀 관심사라는 타겟은 여기도 걸려 있지만 공예용품 이런 관심사를 거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서 이제 예를 들어 오아플 대표님이나 슈퍼이지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구나 대중적으로 좀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메타에다가 맡기는 타겟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광고 세제를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서 저희가 요거를 운영을 하면 되는데요. 요 부분은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조건 매출인데 보통 바로 팔릴지 모르겠어서 다른 곳으로 막 우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일단 당연히 이제 상세 페이지, 이런 기본 구매하는데 뭐 결제 이런 거에 문제가 없으면 일단 매출 광고로 하시기를 권장드려요. 일단 권장드리고 초반에 운영을 해서 바로 구매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니까 매출 광고로 먼저 운영을 해보시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신 또 잘 선택해야 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제품 선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나는 이 제품 밀고 싶은데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다른 제품이 더 합리적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선정을 진짜 잘하는 것만으로 성과가 드라마틱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제품 중에서 어떤 제품이 광고 성과가 좋을지에 대한 검토를 잘 하셔서 처음에 제품 선정만 잘 하셔도 성과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문서로 공유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광고를 진행을 할 때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 적어도 뭐 상세 페이지나 뭐 이 사실 온라인에서 적어도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 중에 구매가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문서로 공유 드리면 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자가 진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소재를 하실 때 최대한 성과를 올려주는 게 아무래도 혜택이나 프로모션 이런 게 있으면은 성과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 입장에서 혜택처럼 꾸며낼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왜 스마트 스토어에도 우리 막 오만 딱지를 다 달잖아요. 뭐 엠페이 증정, 그리고 뭐 이런 서비스처럼 보이는 거.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도 그렇잖아요. 마켓을 운영을 할 때 시식을 제공하고 이런 것처럼 뭔가 미끼가 되어 줄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걸 줄 수 있을까라는 걸 잘 생각하셔서 소재에 반영하면 그 플러스 알파로 성과가 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효율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를 많이 하세요. 뭐 이 링크에서만 할인한다. 라는 방식이라든지 혹은 꼭 이 링크에서만 할인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할인에 관한 내용, 혜택성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샘플 유도. 우리가 또 예를 들어 음식 같은 경우는 뭐 먹어보는 것 경험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무료 샘플을 제공을 해서 유도하는 방식도 이 제품 산업군에 따라서는 이 전략이 굉장히 워킹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반려동물 용품은 진짜 샘플의 효과가 좋더라고요. 먹여보고 잘 먹어야 잘 먹는다 안 먹는다 이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 샘플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역대급 딜이다. 이거 진짜 저렴하다. 이런 거 강조하는 방식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뭔가 시즌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추석 내용을 이렇게 시즌성에 맞춰서 할인이나 이런 것도 소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한 번쯤은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 광고 소재에 쓰이는 자산이 되거든요. 가입했을 때 하다못해 진짜 1,000원 할인 쿠폰을 준다, 적립금을 준다. 이런 것들도 혹은 뭐 우리 제품을 사면 어떤 굿즈를 준다. 이런 것들 중에서 뭔가 우리가 혜택처럼 꾸며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은 소재나 그 운영을 하실 때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뭔가 또 질문 같은 걸 좀 가지고 싶어가지고 막판에 살짝 빠르긴 했는데 궁금하신 거는 편하게 나중에 또 물어보시면 좋고요. 일단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데 어떠셨어요? 어, 누, 네, 네, 나무늘 송현님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걸로. 예. 아, 네네. 어, 예전에 이제 다른 퍼포먼스 마케팅에 관련된 이제 인강 같은 걸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방금 코치님께서 막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뭔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막 얘기해 주기보다도 그들만 아는 전문적인 용어들을 막 섞어가면서 쓰다 보니까 솔직히 어떻게 이걸 뭐 알겠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 막연했는데 지금 5일 정도 일단 이제 진행해 봤고 아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이제 웨비나에서 설명해 주신 내용들도
엄청나게 사실은 그 인강보다도 더 유익했거든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아, 어,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그렇군요. 혹시 저희 그 퍼포먼스 마케팅 클럽은 어디서 보셨어요? 아, 원래는 사실 예전에 스몰 어, 브랜더에서 음. 하시던 그 스터디를 예전에 한번 챌린지를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아, 네 권 그 책 읽어보면서 하는 챌린지였었는데, 음, 그래서 아, 너무 좋은 스터디가 여기서 주기적으로 하시는구나, 운영을 하시는구나 알고 음, 있어서 네. 모니터링 하다가 이제 요번에 이 퍼포먼스 마케팅을 음, 네, 음, 보게 됐습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슈퍼위즈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저한테 보이는 순서로. 아, 네. 아, 저는 지금 너무 민망하게 지금 미션을 하지 못하고 아, 있어가지고. 전혀. 근데, 들으면서 벼락치기로 빨리 해야겠다. 너무 유익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계속 저희는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키워드 광고만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그 소재를 만드는 게 가장 저는 어렵더라고요. 다른 어떤 음, 시스템적인 거는 예를 음, 들면은 뭐 하루 날 잡고 음, 뭔가 이렇게 막 만져보면 될 것 같은데 소재 음, 제작 자체에서 항상 음,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음, 거를 이제 하나씩 단계별로 얼른 빨리 해서 메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해서 음, 저도 음, 나무늘보님처럼 음. 강의를 좀 들었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다들 경험이 있으시군요. 강의를 들으신. 네, 그래서 이제 하다 포기하고, 뭐, 소재도 만드는 것도 일단 어렵지만, 그런 이야기조차 너무 어려웠었는데, 근데 음, 요번에 그 영선님께서 이야기 해주신 거 보니까 음. 되게 어려운 걸 쉽게 잘 설명해 주신다, 아, 이 그래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진짜요? 다행이다. 네, 네. 그래서 초등학생의 그 마음으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아니, 저도 설명하면서 이게 제가 처음 듣는다고 생각을 해도 너무 약간 기술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려우실 것 같아서 좀 걱정되긴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좀 쉽게 전달됐다라고 하시니까 또 다행이고 아마 하시면서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오아플 대표님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은 데일리 이런 미션을 할 때 정말 지식이 0이었던 상황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음, 조금은 어려운 게 있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진짜 설명을 너무 쉽게 잘해주셔서 뭔가 큰 틀의 개념이 잡히는 느낌이어서 이해가 정말 잘 됐어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느꼈던 게, 아, 소재도 정말 중요하겠구나. 소재도 미리 음,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또 생각도 같이 음. 들었습니다. 오, 이 네. 강의 확실히 얼굴 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비유를 너무 잘해주셔서 이해가 음. 정말 많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 네. 저도 소재가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세팅에도 사실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지금 챌린지는 좀 세팅 기반으로 많이 되어 있고 막 소재를 많이 다양하게 해보지는 못해요. 그리고 소재라는 게 또 계속 광고비를 쓰셔야 되는 좀 부담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일단 다음 회차에 진행되는 미더밴은 좀 완전 소재에 집중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눌 거고, 그리고, 뭔가 저희도 따로 좀 더 준비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재 관련해서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궁금하신 내용도 있으셨을까요? 음. 따로 메모하신 거나 이런 거에서? 음. 만약에 없으시면은 슬랙에서 또 이야기 나눠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영경님? 네. 네, 오늘 주말인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가 그, 뭐지? 녹음을 해놔가지고, 혹시 지금 보시다가 못 따라간 부분 있으면 다시 확인해 보시면서 천천히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링크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아까 초반에 이제 사랑 대표님도 계실 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시면서 슬랙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아마 똑같은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 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1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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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